입니다. 한때 세계 전자산업을 주름잡던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날개를 잃고 추락한 지 오래입니다. 그래도 일본은 다시 한번 화려하게 등장할 것이다 라는 황당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초로 전자제품을 만들었던 역사적인 공장은 철저하게 지켜나갑니다. 일본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죽지 않는다 라는 자존심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계열 회사 등은 매각하고 지분은 팔더라도 1호 공장은 절대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도시바가 후카야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노트북과 DVD 플레이어를 생산하던 역사적인 공장을 매각하겠다는 것입니다. 29만 평방미터의 공장 부지를 직원 70여 명이 겨우 항공기용 브라운관을 생산하며 지켜왔던 곳입니다. 이제는 정말 다 팔려나가고 역사도 희망도 없는가 라는 절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도시바가 일본 사이타마현 공업도시 후카야에 있는 공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965년 일본 최초의 컬러TV 전용 공장으로 조업을 시작한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이 공장에서 그동안 수많은 가전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한때 도시바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현장입니다. 도시바가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후카야 공장을 지켜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직원 90명이 남아서 항공기용 브라운관을 일부 생산하면서 명맥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시바는 화려한 역사도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역사는 둘째치고 생존을 위해 한 푼의 돈이 아쉬운 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도시바는 건물을 해체하고 공장 부지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10만 명의 후카야시는 부지의 활용이 도시의 활성화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미 망해버린 도시바의 역사를 지킨다고 통텅 비어가는 공장 부지만 바라보던 후카야시는 이번 기회에 새로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바가 세계 최초의 컬러TV 공장을 폐쇄한다는 소식은 일본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헬기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본다면서 공장 전경을 찍어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전자산업은 이제 이렇게 완전히 문을 닫는 것인가 라는 특집인 거죠. 이런 충격적인 뉴스를 접한 일본인들은 많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주로 도시바는 흥청망청했다, 이제는 경쟁력을 잃어버렸다 등으로 도시바를 비판하는 댓글들입니다. 그런데 4,000명이 넘는 네티즌이 좋아요를 누른 첫 번째 댓글은 전혀 엉뚱한 것입니다. 삼성의 반도체와 디지털 기술을 도둑맞고 특허를 가진 기술자를 빼앗겼다. 이것을 막지 못한 경영진의 치명적인 실수로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다입니다. 정말 뜬금없는 댓글이 최고의 댓글이 된 것입니다. 스파이 방지법이 있어야 했다. 도시바가 월급을 올려주지 않아서 삼성으로 입사했다. 등 말 같지도 않은 댓글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도시바는 이미지 센서와 비디오 프로세서 등 미래의 유망한 반도체 시스템의 미련과 희망을 가지고 추진해왔는데 결국 수익성 악화로 완전 철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도시바는 직원 770명을 전원 희망 퇴직을 하게 하고 퇴직을 거부하면 다른 부서에 배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매년마다 150억엔 약 1,660억 원의 고정 비율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든지 다 팔고 지출을 줄여야 도시바의 수명이 더 연장될 수 있다는 거죠. 도시바의 화려한 역사는 이제 완전히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바 노트북은 1985년 세계 최초의 양산형 노트북으로 인정받는 모델을 출시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2018년 390억을 받고 80.1%의 지분을 샤프에게 매각했고 나머지 19.9%도 지난 8월에 전량 샤프에게 매각하면서 도시바 노트북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도시바 메모리도 한국의 SK 하이닉스와 미국의 베인캐피탈이 포함된 한미일 컨소시엄에 매각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화려했던 도시바를 돌아보는 특집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DVD의 창시자, 도시바가 삼성에 진 이유라는 기사는 세계 최초로 DVD 플레이어를 개발한 도시바의 기술이사 야마다 타카시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한때는 일본 메이커가 세계 전자산업을 이끌었는데 왜 삼성전자에게 완패를 한 것인지 분석했습니다. 야마다는 반도체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반도체에 승부를 걸었다. 그것이 삼성에 패배한 원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시바는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지 않고 정말 딴짓만 하다가 폭망한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2015년에는 7년 동안 2,248억엔 약 2조 2천억 원을 분식회계를 하면서 손실을 숨기고 매출을 뻥튀기 하는 식으로 유가증권 보고서를 조작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와 임원들이 정상적으로 회사를 성장시킬 생각은 안 하고 부정회계를 모의했다는 사실에 일본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일본 증권감시위원회에서 73억 7,350만엔 약 7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실제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이 크게 입었습니다. 결국 지난 2017년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파산 신청으로 1조 100억엔 약 11조 1,800억 원의 손실을 내면서 도시바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회사의 모태가 1875년까지 올라가는 145년 역사의 도시바가 회계 부정과 미국 원전 회사 투자 실패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예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해외 언론에서는 일본의 전자산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2017년에는 이제 일본의 종합전기전자회사는 히타치와 미쓰비시 두 개만 남을 것이다 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 투자 실패로 도시바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2015년에 분식회계를 딱 걸리고 2017년에 투자 실패까지 했으면 정신 차리고 혁신적인 개발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2015년 2조 원이 넘는 분식회계로 매출을 뻥튀기 한 도시바는 올해에는 새로운 부정 방법을 시도합니다. 자회사인 도시바 IT 서비스와 협력 회사들의 회계 자료를 부정으로 조작하는 방법을 찾다가 발각이 됩니다. 총 400억엔 약 4,400억 원이 넘는 가공 매출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방법보다는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모의를 하고 서류를 조작하는 일에만 빠져 있다고 비판받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개발은 안 하고 서류 조작이나 하고 있다 보니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일본입니다. 이미 일본의 전자산업은 한국에 추월당했고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본의 전자산업 회사들은 계열 회사들을 줄줄이 매각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부터 히타치까지 정말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 깊은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 한심할 정도입니다. 일본의 추락은 콘크리트 바닥에 닿기 직전인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이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염수와 관련 되도록 빨리 정부가 책임을 갖고 처분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지난 26일 취임 후 처음으로 후쿠시마현을 방문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이후 스가 총리가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가 총리는 해로가 결정된 1에서 4호기를 시찰한 뒤 도쿄전력 간부들에게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되지만 안전하고 착실하게 해주길 바란다. 정부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전면에 나서서 전력을 다해 하겠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도쿄전력 측으로부터 정화시설을 거친 오염수가 담긴 병을 건네받고 오염수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도쿄전력 관계자가 희석하면 마실 수 있다고 설명하자 스가 총리가 마셔도 되냐라고 되묻는 장면도 있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선 일본 정부는 해양 방출과 대기 방출 등 두 개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스가 총리는 정부의 책임하에 정중히 설명하면서 결단해 방침을 정해가겠다고 말했다. 총리 취임 전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선 최종적으로 판단을 이제는 할 시기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후쿠시마 제1원전 1에서 4호기에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에 용융된 해결열을 식히는 순환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섞이면서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하루 160에서 170톤씩 승기는 이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로 불리는 핵물질 정화 장치를 통해 처리한 뒤 탱크에 담아 보관하고 있다. 8월 20일 기준 분량은 탱크 1041개에 122만 톤이다. 도쿄전력은 2022년 여름이 되면 계속 증가하는 오염수로 증설분을 포함해 총 137만 톤 규모의 저장 탱크가 차게 된다면서 준비작업 기간을 고려할 때 올여름에는 처분 방법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리무상 후쿠시마 수산물 안전 한국 수입 재개하라.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재개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NHK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9일 오후 진행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플러스 3 외교장관 화상회의를 통해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확보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방사능 오염 우려에 따라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상황.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5년 5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으나 WTO에서 국가간제소 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는 작년 4월 한국 정부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을 비롯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들을 향해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규제하는 국가, 지역은 한때 54곳에 이르렀지만 일본의 끈질긴 로비 끝에 동남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유럽연합회원국 등이 규제를 완화하거나 풀면서 현재는 그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그동안 국제회의 등을 통해 아직도 과학적 근거 없이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유지하는 나라가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등을 공격해왔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100만 톤 이상의 방사성 오염수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바다에 버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모테가 외무상은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주요국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과 관련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중국 측의 상황 개선을 위한 건설적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스가 1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조속히 결정 언명.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6일 후쿠시마 제1원전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처분 방침을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니치 신문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취임 후 첫 지방 방문지로 이날 후쿠시마현 일대를 찾아 오전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이루어지는 폐로 작업과 방사능 오염수 보관 상황을 확인하고 오후부터는 원자력 재해전 승관과 현지 학교를 시찰했다. 스가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폐로 작업과 오염수 처리 정황에 관해 운영사 도쿄전력의 설명을 듣고 폐로하는 원자로 1에서 4호의 모습을 들어보았다. 그는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정부의 처분 방침을 결정하겠다며 도쿄전력 측에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착실히 진행해주기를 당부한다. 정부도 지금까지처럼 전면에 나서 전력을 다해 돕겠다고 언명했다. 스가 총리는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해 희석하면 마실 수 있다는 물샘플을 건네받기도 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1에서 4호기에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이래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는 순환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흘러 섞이면서 오염수가 계속 생기고 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알프스로 정화하고서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현재 이 같은 처리 오염수는 122만 톤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 트리튬이 포함된 오염수 처리 방법으로 해양 방출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월 전문가 소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해양과 대기 중에 방출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후쿠시마현 어업관계자와 한국 등 주변국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히키하라 타케시 주 오스트리아 민국제기관 일본 대표부 대사는 22일 빈에서 열린 제64차 IAEA 정기총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과 관련 일본 정부는 적절한 방법으로 국제사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IAEA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협력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기조연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를 거론하며 환경적 안전성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